잃어버린 강남 스타일. 강남역에 병원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 강남이 어떤 상권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가지각색입니다. 직장가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고, 국내 최대 상권이라고도 하고, 먹자 골목이라고 하거나 데이트 상권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는 영화를 보러 가고, 누구는 쇼핑을 하러 가고, 누구는 학원을 가거나 머리를 하러 가기도 하죠. 다 맞는 말입니다. 국내 최대 상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복합 상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은 아주 복합적인 상권이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강남에서 가장 많은 업종이 뭘까요? 절대적인 숫자로는 밥집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 한식 업종이 202개, 전체 2,400여 개 상업시설 중에 8.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식 업종은 강남에서만 제일 많은 게 아닙니다. 전국 전 업종 중에 가장 많은 게 한식이고, 커피 전문점, 미용실 순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한식이 가장 많고, 커피 전문점이나 미용실, 편의점 같은 업종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은 건 국내 최대 상권인 강남에 당연히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한식이나 커피, 미용실 개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강남에서 특징인 업종이 뭔지가 궁금한 거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상권에는 평균적인 업종의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과 비교해서 강남에서 특히 높은 비율의 업종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죠. 먼저 평균치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144개 주요 상권은 어떤 업종이 몇 퍼센트 비율로 분포하는지 살펴봤더니 음식점이 45.1%입니다. 편의점,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과 같이 물건을 사는 소매점은 21.8%가 분포하고요. 병의원이나 약국이 12.9%, 미용실, 세탁소 같은 생활형 서비스가 10.8%, 숙박업소와 오락시설이 6.1%, 학원 같은 교육 서비스가 3.3% 분포합니다. 가게가 100개 있으면 음식점이 45개, 소매점이 22개, 의료시설이 13개, 생활서비스 11개, 오락서비스 6개, 교육 서비스가 3개 정도 있는 겁니다. 주요 상권은 아무래도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전국 업종 구성비보다 음식점 비율이 높은데, 어쨌든 이 수치가 서울 주요 상권을 구성하는 평균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떤 상권에 음식점이 60%라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평균치보다 15%포인트나 높으니 다른 업종은 부족한 데 비해 음식점 일색일 겁니다. 그런 상권이 신용산역 용리단길이나 점심 장사하는 밥집과 커피 매장이 많은 서여의도나 장충동, 족발거리 같은 상권입니다. 음식점이 상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한편에는 소매업 비율이 높은 상권들도 있습니다. 꽃시장이 있는 양재라거나 동대문 남대문 시장, 고속터미널, 강변 신도림 테크노마트처럼 특정 소매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모여있는 상권이 있는데, 이런 상권을 소매형 상권 또는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숍이 많아서 생활서비스 비율이 특히 높은 지역도 있죠. 이대나 압구정 로데오, 청담 사거리 같은 지역입니다. 아이들 학원이 많은 대치, 한티, 고덕, 명일 같은 상권은 학원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구분 방법에 따르면 강남역의 가장 많은 업종은 압도적으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평균은 12.9%인데 강남역 상권은 무려 27.6%, 675개 의료시설이 밀집해 있거든요. 전 업종 통틀어 100개 상업시설이 있다면 그 중에 28개가 병원과 약국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업종의 비율은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니 직장가라거나 상업지, 역세권, 1급지 초대형 상권,
이렇게 강남역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 다 맞는 말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남역의 특징은 병원가라는 수식어입니다. 이 특징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22년 26%였던 의료 비율이 23년은 27%로 24년은 27.6%로 오르는 중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음식업 매장 비율은 37.5%에서 36.8%, 36.6%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소매업도 14.7%, 14.5%, 14.1%까지 감소했습니다. 학원도 3.9%에서 3.5%까지 떨어졌고요. 한마디로 점점 병원으로만 가득 차는 상권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강남역부터 신논현역 대로변 아무 데서나 잠깐 주위를 둘러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평균 비율보다 강남역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업종은 성형외과가 1위, 피부과 의원이 2위, 치과 3위, 비만 피부관리 4위, 안과가 5위를 차지합니다. 또 약국이 6위, 산부인과 7위, 한의원이 8위, 그리고 그 이후에야 화장품 업종 9위, 외국어 학원이 10위를 차지합니다. 강남역에 사람이 넘치는 밤의 거리였던 시절에는 순위권에 고깃집이나 주점도 나오고 양식이나 커피 매장도 나오고 의류, 신발, 예체능 학원 같은 업종이 골고루 분포했는데 이제 순위권에는 대부분 병의원만 남은 겁니다. 왜 이렇게 변하고 있냐고요? 일단 강남역은 월세가 비싸기 때문이죠. 그 월세를 감당하면서 인건비나 재료비, 경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업종이 의료시설밖에 없습니다. 음식업이나 소매업, 다른 서비스 업종 중에 이 정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매출도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또 방역조치가 해제되니 물가는 치솟았고 매장 운영 비용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울 중심부의 용리단길, 익선동, 서천과 북촌, 성수동 같은 경쟁 상권들이 발달하면서 젊은 고객층이 대거 이탈하는 등 여러 악재가 순차적으로 강남역을 덮친 겁니다. 어떤 이는 병원이 많아져서 전체 상권의 매출도 높아졌고 외국인 의료 관광도 유치하고 우리나라 미용과 피부관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이 아주 위험해 보입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같은 병의원은 특수 목적을 가진 특수 계층의 특수 시간대에만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주변 다른 가게들로 확장되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상권이 평일과 주말, 점심과 저녁까지 활성화되는 정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 의도적으로 병원가를 조성한 게 아니라 떨어지는 매출과 높은 비용에 도저히 못 버티고 나간 음식점, 소매점 자리에 병원이 계속 들어오면서 상권의 필수적인 기능들이 점점 부족해지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해집니다. 그러다 강남역에 의료시설만 남게 되면 전체 상권의 매력도는 이미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때는 전체 집객력이 약해져 의료시설의 매력도마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공실이 발생하고 상권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다른 상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상권 강남역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강남역이 가장 대표적이어서 그렇지 임차료가 비싸 병의원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권들이 국내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한쪽에 몰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은 구성의 힘, 조합의 힘, 어울림과 시너지의 힘에서 오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 매력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깨지기 시작할 때 어떤 분야에서는 반사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 침체에 접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처럼 의료시설 일색이 된 상권은 잠깐은 성장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특성이 남아있고 수식어와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된 상권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더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